부모도 없는 주제에 우리 집안이 만만하니?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겁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물에 젖은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살갗에 달라붙었어요.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을 사귄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할머니가 천천히 냅킨을 집어 손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끼얹은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신 일 내일부터 어떻게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시게 될 겁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장미라는 비웃었습니다. 시장통 할매가 뭘 어쩐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물을 끼얹은 그 여자가 누구의 손녀인지,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음 날부터 시작될 지옥이 얼마나 참혹할지를. 그날 이후 한 가족의 세상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대체 그 평범한 할머니의 정체는 뭘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유진은 작은 다락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27살 중소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장에서 면접 때 입었던 정장이 보였습니다. 일요일엔 이걸 입어야 하나 중얼거렸습니다. 3년을 사귄 민준호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냉장고에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이 있었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잘 먹고 다녀라. 할머니의 삐뚤한 글씨였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는 매일 아침을 챙겨주셨습니다. 유진은 웃음이 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1층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1층은 할머니의 작은 한복집이었습니다. 서경이 한복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계단을 내려가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 이번 주에 상견례 한다며? 네, 일요일에요. 떨리겠다. 근데 너 좋겠다. 뭐가요? 부모님 안 계시니까 명절 때 편하잖아. 양가 다 안 가도 되고. 선배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부러워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손에 쥔 숟가락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부모님,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유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는 눈치채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5살 때 잃은 부모님,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유진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외할머니인 서경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호였습니다. 유진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유진아, 상견례 장소 확정됐어. 떨린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장소는 엄마가 예약해 놓으셨대.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래. 응, 알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되게 좋은 분이야. 준호는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응,
그럼 일요일에 보자.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보다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1층 한복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왔니? 밥은 먹었어?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유진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 상견례 때 혹시 그쪽에서 우리 형편 때문에 무시하면 어떡하죠? 할머니가 바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유진아, 네, 할머니. 넌 누구한테도 무시받을 사람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유진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뭔가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것, 더 강한 것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다시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서 쉬어라. 유진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엄마와 아빠가 어린 유진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5살 때 해외여행에 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사진 속 부모님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빠.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금방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진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이틀 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호 어머니 비서 김 과장입니다. 주말 상견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복장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 아래 항목들이 빼곡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값싸 보이는 옷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액세서리는 진주 귀걸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말씀하실 때는 공손하게 먼저 말을 거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애써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니야. 그냥 신경 쓰시는 거겠지.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백화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왔니? 손에 든 건 뭐니? 내일 상견례 때 입을 옷이요.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뭔가 느끼신 듯 했습니다. 유진아, 혹시 무슨 일 있니?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받은 문자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호 오빠 어머니 비서분이 보낸 거예요. 저한테 복장이랑 행동 조심하라고. 할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온화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휴대폰을 돌려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누가 뭐라 해도 기죽지 마.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왠지 무서웠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중얼거리셨습니다.
저쪽이 괜찮을지 모르겠구나.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올라가서 쉬어라. 유진은 2층으로 올라가 새로 산 옷을 침대에 펼쳐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유진아, 내일 말인데.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하셔서 그냥 엄마 말씀에 잘 맞춰주면 안 될까? 맞춰주라니? 엄마가 뭐라 하시든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그러면 금방 끝나니까.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는 내 편이야. 엄마 편이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 편이지. 그럼 내일 나 지켜줄 거야? 당연하지. 걱정 마. 유진은 조금 안심이 되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보자.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유진은 새로 산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래층에서 부르셨습니다. 유진아, 내려와서 밥 먹어라. 유진은 계단을 내려가 할머니가 차려놓으신 아침상 앞에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긴장하면 속이 안 좋으니까. 네, 할머니. 밥을 먹었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유진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가 있다는 거 잊지 마. 그리고 혹시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일어나도 돼. 참을 필요 없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수수한 한복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할머니 예쁘세요. 고맙다. 그럼 가자. 상견례장 입구.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유진과 할머니는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지로 된 문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고 은은한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장 안쪽 방 앞에서 직원이 멈춰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유진은 먼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들었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옆에 준호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장미란이었습니다. 붉은색 리본 블라우스에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귀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빛났습니다.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옆에 놓인 명품 가방의 로고가 일부러 보이게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라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서 뭐해요? 인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장미라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블라우스를 보고 스커트를 보고 귀걸이를 보고 다시 얼굴을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한심하다는 것 같기도 한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한 접시에 담긴 한정식이 상위에 하나씩 놓였습니다. 전복찜, 한우 육회, 산채 비빔밥. 평소라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고급스러운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입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견례장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미란이 젓가락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유진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미 알고 있을 텐데도 아무런 배려 없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손에 쥔 젓가락이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장미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혼자 큰 거예요? 할머니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유진이 옆에 앉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장미란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수수한 한복, 장식 하나 없는 손, 소박한 차림새. 장미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뭐 하세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작은 한복집을 합니다. 아, 시장 쪽에요? 장미란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요즘 한복집이 잘 되나요? 다들 안 입잖아요.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요. 장미란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면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부모 없이 크면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게 있지 않겠어요? 가정교육이라는 걸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참으려고 입을 악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천천히 조용하게. 하지만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장미란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할머니가 장미란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아니, 뭘 잘못 들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장미란이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따뜻했던 눈동자에 서리가 내린 것 같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돌아가신 부모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꺼내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아이고,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장미란은 사과라고 하면서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사실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들 배필을 고르는 건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집안도 보고 환경도 보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입꼬리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수치심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다는 게 너무 비참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준호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밥알이 입가에 붙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어머니 말씀 듣고 계셨죠? 유진이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할 말 없으세요?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동공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서 시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그게 어머니도 좀 예민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원래 저러신 게 아니고요.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유진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3년을 함께한 남자였습니다. 결혼하면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가 조롱당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장미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제본된 서류를 유진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유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에는 결혼 후 생활 수칙이라고 적혀 있었고 항목들이 빼곡했습니다. 제1조 결혼 후 한 개월 내로 직장을 그만둘 것. 제2조 친구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제한. 제3조 밤 9시 이후 외출 금지. 제4조 명절과 제사 음식은 직접 만들 것.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결혼 생활 수칙이 아니라 감옥 규칙이었습니다. 장미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요?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요? 장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직장은 좀, 직장? 장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정이 직장보다 중요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10년 가까이 다닌.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장미란이 말을 끊었습니다. 일하느라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쩌려고요? 우리 집 체면이 있는데.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역시 혼자 커서 그런가 봐요. 장미란이 혀를 찼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장미란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건 안 됐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배워야죠. 장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유진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 아니 감히. 장미란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식기들이 덜컹거렸습니다.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장미란의 얼굴이 불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그런 뜻으로. 닥쳐. 내가 이런 애를 데려온 거잖아. 장미란이 준호에게도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미란이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주제에 말대꾸까지 해? 이게 바로 근본 없이 자란 애들의 문제라니까. 그리고 유진의 얼굴을 향해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콱! 차가운 물이 유진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블라우스를 적셨습니다. 유진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물방울이 턱에서 똑똑 떨어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유진의 얼굴로 다가와 조용히 물기를 닦아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의 물기를 닦아주셨죠. 유진은 할머니를 보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유진의 얼굴을 다 닦은 후 장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오늘 하신 일 내일부터 어떻게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시게 될 겁니다. 장미란이 비웃었습니다. 하? 시장통 할매가 뭘 어쩐다고?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유진의 손을 잡고 일어나셨습니다. 유진아,
일어나자. 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장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어딜 가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할머니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저기. 할머니가 준호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준호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3년의 시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끝난 것 같은 후련함도 있었습니다. 유진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래층에서 할머니가 전화하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미란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미란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어제 상견례 일은 이미 잊은 듯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대로 혼을 내줬으니 이제 저에도 정신 차리겠지. 고급 세단에서 내려 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호의 아버지 민태수가 운영하는 중견 건설회사였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움직이는 건 장미란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직원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모님, 안녕하세요. 하며 굽신거렸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장미란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왜 다들 저래? 사무실로 들어가자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장미란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장미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눈이 커졌습니다. 세화병원 신축 프로젝트, 계약 취소 통보. 다음 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상복합 건설 사업, 재검토 필요로 중단. 그 다음 장도 전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취소, 중단, 보류. 장미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네, 아침 8시부터 팩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5개 프로젝트가 날아갔습니다. 장미란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당장 거래처에 전화 걸어. 비서가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부 방침입니다. 내부 사정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장미란이 직접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자기한테 잘 보이던 세화병원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이사님, 저 민 사장 부인입니다. 프로젝트 취소가 무슨... 아, 네. 상대방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사모님 하며 굽실거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거는 저희 병원 측 결정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도 다 쓰고 상부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상부라니 누구 말씀이신데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장미란은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갑으로 살아왔는데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해결됐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민태수 대표님 계십니까? 긴급하게 상담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대출권 관련해서 본점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요. 대출이요? 아직 만기도 안 됐는데요. 담보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뚝 끊어졌습니다. 장미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미팅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협력사 담당자들이 갑자기 출장 중이라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루 만에 회사가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장미라는 남편 민태수를 불렀습니다. 민태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대체 뭐야? 하루 만에 이렇게. 나도 모르겠어. 장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어제 그 할머니 말 기억나? 장미란이 화들짝 놀라며 남편을 봤습니다. 민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했잖아. 설마 그게. 장미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시장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근데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 어제 상견례하고 오늘 바로 이렇게 됐잖아. 민태수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장미라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어제 상견례, 그리고 오늘의 상황.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평범한 할머니가, 낡은 한복을 입은 그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미라는 차에 올라타 집으로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뭐지? 설마 정말 그 할머니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태수와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장미란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정말 그 할머니 때문인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복집 하는 할머니가 무슨. 장미란은 부정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은행 가봐야 할 것 같아. 대출권 때문에. 응.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장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할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하신 일 내일부터 어떻게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장미라는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미라는 몰랐죠. 내일은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상견례 이틀 후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장미라는 어제보다 더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사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로비 한쪽에 서 있었고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장미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왜 그래? 저 사람들은 누구야? 세진그룹에서 오셨대요. 세진그룹? 장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진그룹은 국내 3대 제약회사였습니다. 의료, 제약, 건설,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곳이 없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왜 세진그룹 사람들이 여기 와?
모르겠어요. 그냥 기다리고 계시래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뒤로 빗어져 있었고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상에 서 있던 사람의 기운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거래처 대표들도 은행 담당자들도 직원들도 전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장미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이 세진그룹 회장?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딱, 딱, 딱.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노인이 장미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장미란이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장미란은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나, 세진그룹 회장 서준석이요. 장미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진그룹 회장이 직접 왔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건드린 사람, 서경이. 서준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동생이요. 장미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동생? 그 시장 할머니가 세진그룹 회장의 동생이라고요? 뭐라고요? 장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못 알아들었소? 당신이 상견례 때 물 끼얹은 그 아이의 할머니, 서경이가 내 동생이요. 서준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서경이는 우리 세진그룹 창업주요. 장미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창업주? 그 평범한 할머니가 세진그룹을 만든 사람이라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그럴 리가. 한복집 하시는 20년 전에 은퇴했소. 딸을 잃고 모든 걸 내려놓고 손녀딸을 평범하게 키우려고. 서준석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손녀한테 뭘 했소? 물을 끼얹었다지? 장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이 세진그룹 창업주 손녀한테 물을 끼얹었대. 미쳤네, 완전히. 회사 망하겠다. 장미라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서준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동생이 2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얼마나 되는지 알겠소? 의료계, 제약업계, 건설업계, 금융계. 손 안 댄 데가 없소. 장미라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제 당신네 회사에 날아간 프로젝트들, 그게 시작이요. 서준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두고 보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장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준석은 손을 저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내 동생과 손녀한테 해야지. 서준석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서준석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장미라는 그 자리에 서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사무실로 가시죠. 장미라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세진그룹 창업주, 그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장미라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민태수였습니다.
여보, 은행 갔다 왔어. 민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출 전액 조기 상환하래.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간대. 뭐라고? 그리고 새 대출은 절대 안 된대. 우리 회사 신용 등급이 떨어졌대. 장미라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진의 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위층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유진아. 네, 할머니. 잠깐 내려올래? 할 얘기가 있어. 유진은 할머니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의자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할머니가 사실 숨긴 게 있어. 유진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그냥 한복집 하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야.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까지 할머니는 회사를 운영했어. 세진그룹이라고 들어봤니?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진그룹. 그 큰 회사요? 응. 그게 할머니가 만든 거야.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는 모든 걸 내려놓았어. 너만큼은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거든.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너를 건드렸어. 그건 할머니가 참을 수 없었어. 유진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유진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해해요.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할머니의 눈빛, 할머니의 경고,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유진은 천천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빗속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장미란, 민태수, 그리고 준호였습니다.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장미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붉은 리본 블라우스와 파란 재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 때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눈밑이 검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민태수도 양복이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장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 씨. 빗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장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아, 나야. 제발. 유진은 준호를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우리 3년을 만났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유진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때 기억나세요? 장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얼굴에 뭘 하셨죠?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장미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물 끼얹으셨죠. 사람들 앞에서. 유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근본도 없는 애라고 하셨죠. 장미란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준호 씨는요? 유진이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때 뭐 했어요?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진은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찬 대야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진정해. 그때 말씀하셨죠. 유진이 장미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도 없는 애가 뭘 알겠냐고. 장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 씨, 미안해요. 정말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아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이 얼굴에서 떨어질 때 그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미란이 손을 비볐습니다. 유진은 대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느껴보세요. 그날 제가 느꼈던 걸. 그리고 세 사람에게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쾅! 차가운 물이 세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장미란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태수는 멍하니 서 있었고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이 빈 대야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텅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그날 제 기분이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준호 씨, 유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우린 끝이에요. 진짜 끝. 유진아, 다신 우리 집 문 두드리지 마세요. 유진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장미란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유진 씨, 제발. 회사가 망하면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유진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 밖에서 장미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하지만 유진은 문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유진을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유진아. 유진은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세 사람이 떠나는 소리였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끝난 거예요? 응, 끝났어. 할머니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면 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이었습니다. 유진은 새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업 디자인팀 팀장이었습니다. 1년 전 그 일이 있고 난 뒤 유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그래, 가자. 유진은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왜요? 유진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네, 괜찮아요. 그럼 6시에 공원에서 만나자. 벚꽃 보러 가자. 좋아요. 유진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유진은 서둘러 회사를 나섰습니다. 공원까지는 지하철로 20분 거리였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수한 한복을 입고 계셨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유진이 달려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왔구나.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회사는 어때? 좋아요.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좋고. 유진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래, 잘 됐다.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꽃잎이 눈처럼 날렸습니다. 유진아, 네. 행복하니?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준호와 함께하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참, 할머니. 응?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회사는 정리했다더라. 지방으로 내려갔고, 준호 오빠는요? 작은 회사 다닌다던데.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후회 안 해?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유진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때 결혼했으면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잘 생각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더 많이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손바닥을 펴서 꽃잎을 받았습니다. 분홍빛이 예뻤습니다. 할머니, 응, 고마워요. 저 키워주신 것도, 지켜주신 것도,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나서주신 것도 고마워요. 할머니가 유진을 안아주셨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손녀잖아. 유진은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야지. 내 결혼식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고. 할머니가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은 웃었습니다. 결혼은 천천히 할게요.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요.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두 사람은 다시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벚꽃과 노을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유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1년 전 그 상견례 자리에서 물을 맞았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3년을 바친 사랑이 무너지는 걸 보며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 대접 못 받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맞았습니다. 유진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걸, 진정한 사랑은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할머니, 저 요즘 누군가 알게 됐어요. 누구? 회사 선배님이요. 되게 좋은 분이에요. 유진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존중해주시고 부모님 없다는 거 알고도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으세요. 유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천천히 알아가 봐. 서두르지 말고. 네, 할머니.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불빛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꽃잎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갈 것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그리고 언젠가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겠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늘 유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